오늘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2020년에 치러지는 센서스 참여를 위해 아시안 단체들이 공동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국방부가 훈련소 입소를 대기 중인 영주권자들을 속히 훈련소에 입소시키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뉴저지 지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재외국민의 한국 내 금융거래 절차가 한결 간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5명의 전 현직 대통령과 해외 정치 지도자들도 대거 참석해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으로 냉전의 마침표를 찍은 시대의 아이콘이자 정치 명문가인 부시 가문의 수장으로서 현대 정치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고인을 추모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향년 94세로 타계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오늘 워싱턴 DC의 국립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유해는 미국 정부 관례에 따라 21발의 예포가 울리는 가운데 지난 사흘간 안치됐던 미 의사당에서 국립성당으로 운구되고 고인의 손녀인 로렌 부시 로렌과 애슐리 워커 부시가 성경 구절을 낭독하며 고인을 추모하는 예식이 거행됐습니다. 장례식장 맨 앞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부부가 자리 잡았고 딕 체니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전 현직 고위 관료들도 함께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 등 해외 정치 지도자들도 다수 참석했으며 한국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고인에게 바치는 조사는 역사학자 미첨 등 4명이 낭독했습니다. 고인의 장남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3세 때 숨진 여동생 로빈과 지난 4월 별세한 모친 바버라 부시 여사를 언급하며 감정에 북받쳐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장례식은 2007년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11년 만에 치러진 국장입니다. 고인의 유해는 6일 텍사스에 있는 조지 H.W. 부시 도서관 기념관 부지에 묻힌 부인과 딸 곁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2020년에 치러지는 센서스의 참여 캠페인을 위해 아시안 단체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민권센터가 중심이 된 인구조사집계위원회는 아시아 커뮤니티의 인구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년을 주기로 국가의 주요 구성원인 시민들의 수를 헤아리기 위한 인구조사 센서스. 미국은 이 인구조사를 토대로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석수를 결정하고 주 입법부와 시위원회, 학군을 배정하는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다음 인구조사가 오는 2020년 12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뉴욕시 일원 아시안 아메리칸 단체들은 2020 인구조사 참여 캠페인 아시안 연맹인 뉴욕시 아시안 비영리단체 공정조사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번 인구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아시안연맹에 참석한 그레이스 맥 연방하원의원,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 민권센터와 APA 각 단체들은 이번 인구조사에 지난 1950년 이후로 묻지 않았던 시민권 보유 여부에 관한 질문이 추가됐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영향을 받아 정확한 인구조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구조사가 지역 정치인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만큼 정확한 인구조사를 위해 아시안 사회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at result directly impacts the amount of federal money that we get here in New York and for our Korean American community. If we don't show that we have increasing population, we can very likely get less funding for our senior centers, for our schools, for our libraries, our hospitals.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프 벨러 센서스 뉴욕 지부 담당자는 뉴욕시 아시안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맹이 결성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구조사가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아시안 커뮤니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We need your support in educating your community members on why the census is so important. We need your voice in sharing the message that the census is safe.
All data is protected by Title 13, which means we cannot share our data with any other federal, state, local agency, law enforcement agencies, or any private organizations. 인구조사 참여 캠페인 연맹은 앞으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인구조사 질문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다가오는 인구조사를 홍보하고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매분이를 통해 입대한 일부 군인들을 강제 전역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신원조회 강화 정책이 부당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국방부가 훈련소 입소를 대기 중인 수천 명의 영주권자들을 속히 훈련소에 입소시키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국방부가 훈련소 입소를 위해 대기 중인 다수의 영주권자들의 신속한 훈련소 입소를 결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지침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비시민권자의 미군 입대를 지연시키거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분이를 통해 입대한 일부 군인들을 강제 전역시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원조회 강화 정책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이후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번 입소 지침은 오랜 시간 대기해온 영주권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에게 시민권 신청 기회를 열어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가 각 군에 추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해군은 12월과 내년 1월에 1,154개의 열린 포지션에 지원자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병대에는 1,062명의 영주권 소지자들이 입대 대기 중이며 현재 국방부의 추가 지침을 기다리고 있으며 공군은 현재 470명의 영주권자가 입대 대기 중입니다. 영주권자의 육군 입대는 지난 2016년 4,600명, 2017년 3,600명을 기록했지만 지난 회계년도에는 51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뉴저지주가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불법 체류자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로 한 이후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뉴저지 지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이민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뉴저지주 로컬과 주 경찰의 ICE 공조를 금지한 주 검찰의 결정은 결국 공공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결국 커뮤니티와 일터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불법 체류자 색출 작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CE는 뉴저지 주 검찰의 지침은 사실상 불법 체류자 피난처 정책을 표방한 것이라며 이는 불법 체류자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거버 그리월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이 같은 협박성 발언에 대꾸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지침은 뉴저지 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민자 사회는 ICE의 경고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피난처주를 선포하는 등 ICE와 공조를 제한한 지역을 대상으로 ICE가 불법 체류자 색출 작전을 강화하고 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뉴저지주에서도 불법 체류자 색출과 체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5개월 동안 뉴저지에서 4,882명의 불법 체류자가 ICE 단속 요원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민자들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 부조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이 이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연방국토안보부에 보냈습니다. 그레이스 맥 의원은 지난주 연방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이민자 가족들이 미국에서 더욱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가 공적 부조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맥 의원은 서한에서 공적 부조 개정안은 합법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이민자 가족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며 공적 부조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국토안보부의 설명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민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 부조 판단 기준을 현금성 복지 수혜 여부만으로 제한해 적용했던 공적 부조 범위를 비현금성 복지 수혜로까지 확대해 현재는 문제 삼지 않았던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도 이민을 제한받을 수 있는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한 상태입니다. 공적 부조 개정안은 오는 10일까지 일반인들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외국민의 한국 내 금융 거래 절차가 한결 간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 내 금융 활동을 위해 뉴욕 총영사관에서 위임증을 공증받아 한국 내 대리인을 통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외교부와 과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재외공관 발급문서 공증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신속한 공중문서 검증과 유통이 가능토록 한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내년 1월 2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금융 위임장 발급 사실 확인 서비스를 내년부터 LA 총영사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한 후 2020년까지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외국민은 지금까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아 한국 내 대리인에게 전달해 위임함으로써 한국 내 금융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블록체인에 공중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한국 내 기관, 외교부, 재외공관 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공증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국의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와 발급 여부 확인이 어렵고 위조, 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한 각종 범죄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 퀸즈 보로장에 당선된 후 지난 2017년에 재선에 성공한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이 내년 선출되는 퀸즈 검사장직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캐츠 보로장은 어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퀸즈 검사장직에 출마한다고 밝히면서 지역 커뮤니티 정의를 위한 범죄 예방에 중심을 둔 검찰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색 인종들에게 불리한 현금 보석금 관행을 없애야 하며 총기 범죄들을 공공안전의 이슈로 다룬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캐츠 보로장은 현역 리처드 브라운 검사장과 최근 출마 의사를 밝힌 로리 랜스맨 시의원, 그레고리 라삭 전 뉴욕주 판사에 맞서게 됩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아마존 제2본사의 퀸즈 입성에 반대하는 한 주민의 시위로 급작스럽게 종료됐는데 이 주민은 캐츠 보로장의 연설 도중 멜린다 캐츠는 민주당의 일원으로 세입자들을 약탈하는 공범자라고 외치며 캐츠는 우리 인프라가 망가질 때 아마존에게 15억 달러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민은 112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연행됐습니다. 캐츠 보로장은 아마존 입지 선정 초기부터 아마존이 퀸즈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기술 분야와의 접목성을 고려했을 때도 롱아일랜드 시티가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지지해 왔습니다. 뉴욕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내년부터 차량 공유 서비스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 뉴욕시 내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운전자들은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는 어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당 $17 22센트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여 승인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운전자들도 자신이 휘발유 등 경비를 지불하는 독립계약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우버나 리프트, 비아, 주노, 겟 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뉴욕시가 미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이번 조치로 뉴욕시 내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기사들은 연간 $10,000의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서는 최저임금 지급으로 요금이 인상되면서 승객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최저지만 까다로운 이민 정책으로 한인 유학생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한 사기인 잡스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금전적인 손해를 입더라도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귀화가 합격한 회사는 금융업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화의 신용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 한인 취업 준비생이 받은 채용 합격 이메일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이 같은 잡스캠으로 인한 피해액은 $29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피해자 한 명당 평균 $6,000의 돈을 잃은 셈입니다. A scammer, who was also a suspect, replied back to them and had the same login information as, or the same site information. It was basically a screenshot
of the website that these kids were actually using to get a job. And sure enough, the suspect ended up frauding them, committing fraud and taking a lot of their money by getting their credit card information, their name, and their login information for their bank accounts.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직접 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신입사원 연수비용과 증명서 발급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범죄의 타겟이 되면서 대학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We have a very strict protocol. If a new employer wants to post a job with us, we go through a very rigorous process of vetting the employer, as well as a job posting that they want to post. So we make sure, for example, the email handle matches the company's actual web address, and we check everything out before we approve the posting. 이외에도 학교 측은 매주 이메일 공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잡스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경찰국은 범죄자들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검거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예방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시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시 의회는 내년부터 식당들이 손님들에게 무조건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는 2021년까지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26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식당의 경우 지구의 날인 내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패스트푸드점과 유식업소들의 경우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9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내년 1월부터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풀서비스 레스토랑들은 고객 요청이 있을 때만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남녀 전용 사교 클럽이 대학을 상대로 성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하버드 대학이 지난 2016년 남학생이나 여학생 전용 사교 클럽에 가입한 학생들에 대해 대학원 연구 장학금을 받기 위한 학장 추천장을 써주지 않기로 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버드 대학의 결정이 성차별뿐만 아니라 남성 또는 여성 전용 사교 클럽에 가입한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뉴욕시 예산집행 연례보고서에서 시정부는 전체적으로 D+의 성적을 받았으며 특히 흑인 소유 업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최악의 성적인 F를 받아 뉴욕시 예산집행이 여전히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시정부가 소수계와 여성 소유 기업과 맺은 조달 사업 계약은 지난 2017-2018 회계년도 동안 총 조달 사업 규모 193억 달러의 5.5%인 1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뉴저지주 공공안전위원회는 무브오버 규정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무브오버 규정은 경찰이나 공사 차량, 응급 차량 등이 갓길에서 업무 중일 때 차선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무브오버 규정 위반 시에는 벌금만 100에서 500달러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에는 벌금 100달러에서 500달러와 함께 벌점 2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에서 열리는 산타콘 축제를 앞두고 8일 정오부터 9일까지 롱알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 노스 레일로드의 열차 내부와 맨하탄 그랜센트럴역, 펜스테이션 등 주요 역사에 주류 반입이 금지됩니다. 뉴저지 트랜짓 역시 버스와 경전철, 열차는 물론 역사 내에 주류 반입을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금지합니다. 주류를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소환장이 발부되거나 범칙금이 부과되고 구치소에 감금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영상 4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토요일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